가급적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부장 신석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상 최고의 더위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쌀쌀한 바람이 불고 또 제법 추워지고, 또 지난주가 24절기 중에서 찬 이슬이 맺히고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한로가 지났습니다. 또 올해 10월은 또 유난히 또 각종 행사와 또 일정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포럼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9년에 내 집 앞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지방의제 21의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마을과 내 집 앞을 쾌적하고 역사와 풍경이 살아 숨쉬는 특색 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해서 마을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내 집 앞 마을 가꾸기가 2015년 지난 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적인 의미로 생태문화마을 만들기라는 새로운 명칭과 함께 2018년 올해까지 10년을 걸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광주광역시에서 많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돼서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저희 생태문화마을 만들기는 그 다양한 사업들의 기초가 되면서 광주 마을 만들기의 방향을 제시하고 흐름을 주도해가고 있습니다. 10주년이 되는 올해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태문화마을 만들기 10주년 기념 포럼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는 무대 우측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기의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참여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재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시장은 협의회 공동회장직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최봉인 공동체 모닥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도 협의회 저희 공동회장직을 함께 맡고 계십니다. 다음 김광란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창복 상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성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안평환 광주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대표 이사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주경미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임선희 북구 마을만들기센터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혹시 박필순 광주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팀장님 오셨는데 잠깐 자리 비우셨죠? 계시군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현 저희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바쁜 시간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요. 오늘 가장 바쁜 시간 쪽에서 참여해 주신 여기 광주 시민 여러분 계십니다. 큰 박수로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빼먹었네요. 이정삼 저희 환경생태국장님 오셨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소개 못 드렸더라도 아까 전체적으로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드리겠습니다. 2009년 강주광역시와 강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힘을 모아 시작한 내 집 앞 마을 가꾸기가 어느덧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강주에서 마을 공동체는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마을 공동체 운동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업은 빛나고 아픈 과거의 기억과 강주의 미래를 위해 다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노력들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준다는 자부심을 갖는 특별한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강주 전역에 333개의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우리들은 강주 공동체가 깨어나는 감동의 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강주 공동체의 터무니들을 실감하고 스스로 그 터무니가 되는 활동들이 지금껏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른강주 21협의회에서 지방의제 21 추진 기구로서 시작한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 모델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소중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정치 사회의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마을 운동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을 만들기를 해온 것도 강주만의 자긍심입니다. 2016년 협의회 명칭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로 변경하면서 마을 만들기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의 평가 방향을 설정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마을의 비전을 담아 생태문화 마을 만들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한편 2013년부터는 공적 자금에 도움 없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분들을 찾아 그분들의 기쁜 뜻을 함께 나누기에 더불어 나누는 마을 만들기 달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분의 달인이 선정되셨고 강주의 의인이자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모두의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수만의 강주 시민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생태문화 만들기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동안 쉬운 길만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난간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주 시민, 마을과 시민 활동가, 전문가, 행정공무원 등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 사업의 중심을 놓치지 않게 이끌어 주신 생태문화마을 사업단 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생태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생태문화마을 사업단이 그 중심 한 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단을 통해 다양한 마을 공동체를 함께 강조스럽고 강주다운 공동의 지향점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강주 시민 여러분들과 유연한 소통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생태문화
마을 만들기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생태 문화 마을 만들기가 10년 동안 강주 마을 공동체에 중요한 마중물을 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강주 공동체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산실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강주 공동체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마을의 미래가 그려지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희 사무총장은 생태문화마을 만들기 10주년부터 초반부터 마을 활동가로서 그리고 협의회 사무총장의 역할로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산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부산하게 또 정리하고 계시네요. 네, 그 사무국에서 좀 특별한 행사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생태문화마을 만들기가 10주년이 되었으니까 또 축하를 해야겠지요. 사무국에서 갑자기 깜짝 떡 케이크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잠시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를 해주시고요. 준비가 되는 분들과 내빈분들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눈치 보시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앞으로. 아니요, 여기 우리 새로운 분이 가운데로 있으시면 서울에서 오신 분이 또 가운데로. 자, 늦으시면 초가 끊어집니다. 네. 이쪽으로 한 분도. 아니 저기 민문실 선생님이랑 김경희 선생님. 네. 여기도 여성이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경민 대표님 무엇입니까? 대표님 초가 꺼지고 있습니다.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뭘 취하면 됩니까? 우선 나오시면 기념 촬영. 꺼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좀 전혀 저 이런 생태적이지 자리 아닙니다. 빨리 않습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비율이. 초가 꺼집니다. 초가 지금. 비율이 전혀 생태적이지 너무 않습니다. 방해하지 마시고 빨리 나오십시오. 주경민 선생님. 네, 자 정면 한번 정면 한번 봐주십시오. 우선 정면만 한번 봐주시고요. 예, 이쪽 보십시오. 제가 한 번 더 찍을게요. 네, 합니다. 여기 와주세요. 한번 다시 한번. 1, 2, 3. 네. 네, 자 그러면 광주의 마을 공동체 회복과 또 광주 공동체를 위해 촛불을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또 10년에 한 번 있는 이런 자리만큼 또 특별하게 또 사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앞으로 자, 아니 앞으로 이렇게 좀 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뒤로 하면 아닙니까? 아 예. 자, 잠깐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나오시면 어머니가 고소할 거예요. 처음부터 다 나오시라고. 나오신 분들 떡 하나씩 드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나오세요. 케이크인데 한 개씩 낮게 포장되어 있어요. 이쪽으로도 좀 주세요. 자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면 앞에 좀 오셔. 이걸 좀 빼주시는 거 걸려요. 많이 나오셔가지고. 손미정 선생님 앞으로 구부려요. 네. 네. 아니면 좀 앞에서. 자, 이런 자리 10년에 한 번 있습니다. 여기 저 뒤로 좀 많이 좀. 같이 가야 되겠네. 신행 교려나. 자, 밋밋하게 한 거 찍으시고요. 자, 밋밋하게 한 거 찍으시고. 자, 그 다음은 자, 네. 파이팅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주 공동체를 위해서 하트 하겠습니다. 입도 하트입니다. 제가 광주 공동체 하면 하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광주 공동체 하트. 한 번 더. 광주 공동체 하트.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씩 들고 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으로 발제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당연히 좀 자신 없구만요. 근데 이런 것을 달달달 말을 잘해보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더만요. 이 내용들이 좀 어눌하게 좀 바보스럽게 그렇게 가야 딱 챙긴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할게요. 원래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참 제목이 무거워요. 철학, 가치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마을 만들기를 쭉 하는 과정에 솔직히 한 20년 동안 이렇게 현장 활동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동네 말로 멍사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방법 제시 없었고 모든 매사에는 원리가 있는 법인데 그 원리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멍사 모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행착오가 많았다. 또 나아가서 예산적인 낭비도 많았다. 이것이 꼭 강조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 아닌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철학이냐 아니야 철학. 철학이 분명히 좋은 것 같아. 좋은. 그래서 저는 철학 우리 지속협에서 철학은 지속 아닌가. 지속해야 뭐 되더라. 이 사람들은 지속 않더라. 연골 들었으니까 안 해보더라. 조금만 더 2cm만 좀 파고 들어가면 더 지속하면 뭐 나오는데 안 해보더라. 그러한 데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철학의 메시지는 지속. 그 지속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계산 없이 좀 하라. 너무 계산을 많이 하면 안 되더라. 시간도 계산인가 봐요. 그래서 순수하게 어린이 마음으로 해가면 되더라. 돈벌이도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밌게 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왜 재밌냐? 신뢰를 해야만이 지속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는 것이다. 철학은 우리 안에서의 철학은 믿는 것이다. 그렇게 좀 애매하지만은 이런 말씀을 하면서 발제 제목이 옛날 지도입니다. 옛날 지도. 계산 한번 합시다. 지금 몇 년입니까? 2018. 2018 쓰세요. 2018. 그 밑에 빼기 1872. 그 몇 년이 나올 거예요? 100 몇 년이 나올 거예요. 몇 년 나옵니까? 100? 왜 참여를 안 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점에 우리가 안 해. 그냥 누가 하기를 바라고 있고 의존은 우리 교수님은 굉장히 적극 참여하시잖아요. 146년 전의 워크숍이었다. 워크숍 작품이. 그런데 누가 했냐? 요즘 우리로 말하는 광주광역시 환경생태 또 문화 이렇게 그 부서가 했던 것 같아. 제 작업을. 그런데 국장님이 저 작업을 하지 않고 지금 말하면 7급, 8급, 9급 공무원이 했던 것 같아. 제 작품.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 제 작품은. 그건 당연히 이름이 없지. 그때 당시에는 고관 대작이라야 이름이 나고 여기 밑으로는 이름이 없어. 이해해야 돼. 당시 시대 상황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이름 없는 한 하원이 그려서 전달한 거예요. 그 146년이 지나 저희들이 받아본 거예요. 저것을 받아보고 메시지를 받아보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
저 일찍 좀 받아봤어요. 20년 전에 받아봤는데 모르겠어. 그리고 20년이 지나 보니까 버릇이 아하 이거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해석 상황을 보고해 드릴게요. 우선 9개 희망엽서식으로 제작을 했어요. 희망엽서식. 엽서는 메시지 전달 간략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파나 기쁨으로. 그렇다고 파나 작가는 아닙니다. 누구나 파나를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이 길어진 내용들은 자료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은 문장이 매끄럽든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 20년 동안 고민했던 것을 총 결산해서 보고서로 작성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그냥 던져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좀 생각하면서 그 안에 다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 저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철학적 가치로 여기 담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동그라미가 나와요. 결국 우리가 뭐냐? 우회를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시장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이것이.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들을 위한 나부터 내 가족, 내 손자,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마을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게 했을 때 마을이 되고 구가 이루어지고 광역시가 이루어지고 다른 광역시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자고 해요. 이해관계를 가지고 해야겠다니. 이해관계가 딱 있어야만이 프로정신이 나오더라고요. 그것 없이는 천연 거칠에 행사적으로 되게 그렇게 되더라. 철저히 순수한 바탕이 이해관계를 투철한 그게 프로정신이 아닌가. 그것이 지속적인 정신의 견인력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 동그라미는 결국 창업 교육과정이에요. 교수님, 창업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교육과정이 기초과정이 있고 전문과정이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선형 과정으로 심화과정이 있듯이 마을에서도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들이 그 과정을 밟아야겠더라고요. 그 과정 밟지 않고 그 과정을 모르고 교육 과목을 짜다 보니까 주민들은 수강생들은 피곤하다. 그 소리가 그 소리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점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희망엽서 9가지. 제가 호흡이 안 맞아요. 파워포인트 딱 작성해서 드렸는데 그러한 것은 결국은 이렇게 실수를 잘 내는 것도 딱 좋을 것 같아. 굉장한 것은 그 자료에 있잖아요. 그 9가지. 고지도를 9과목으로 해서 해봤어요. 그 안에 바로 결론.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창업공동체를 동아리 활동을 하면은 안 될 수가 없다. 안 될 수가. 되게끔 하는 것이 제도적인 생태계 조성이다. 근데 핵심은 모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좋은 제도를 발표를 해요. 짜가지고. 근데 어김없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 어김없이 착각. 착각이 뭐냐면 그 제도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니다. 그 제도 시행이라 그럽니까? 그 제도가 실행되려면은 반드시 기초 과정이
항상 토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제도를 딱 만들어 놓고는 기초가 확립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중첩되는 것은 예산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산이 있어도 안 돼. 기초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낭비를 처리한다. 그 점 좀 싸나운 말이었습니다만은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저 지도가 주는 메시지였고, 약간 좀 풀어서 보자면은 계양방도 어디가 그렇냐? 제가 지도에 계양방도 있어요. 6만 평 도시 호수다 말이에요. 6만 평의 도시 호수가 지금 있었다면 얼마나 멋진 광주겠냐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온다 그 말이에요. 도시 숲 유림수는 어디로 가버렸느냐?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인공으로 숲을 만들었어요. 170년 전에 광주가. 근데 그 숲으로 가버렸어. 어디로 가보냐라는 이 지도의 메시지. 또 동그랗게 멋있게 만든 도시 동산을 또 만들었어. 160년 전에. 그 도시 동산 어디로 가버렸냐 이게. 그게 다 있으면 굉장한 도시가 될 건데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소홀했기 때문에 요새 말로 오염이 돼가지고 매웠다. 매워버렸다. 근데 비교를 합시다. 그런데 이웃 전주는 도시 호수가 지금 있다고 말이에요. 그 문제를 만들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좀 안 좋습니까 분위기가? 우리가 책임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는 환경은 종교보다 더 절대적이다. 생태 환경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해요. 생명력. 그런 데서 지속력이 갖고 있는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이 지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지표다. 그렇게 해석을 드리면서 제 밝지 않은 좀 마치고, 중요한 것은 밝기가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걸 기대하고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최봉희 공동체 모담대표님이셔 협의회 공동회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해주신 마을 공동체,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터무니, 창업 뭐 이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판화를 직접 그리십니다. 판화를 직접 그리셔서 저희한테 주시고 하시는데요. 최봉희 공동회장님이야말로 저희 마을 공동체 활동의 대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최봉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뭐 다들 아실 만큼 유명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마을 만들기, 또 마을 공동체를 주제로 많은 활동을 하셨고요. 또 뭐 성리산 마을, 한국 마을 지원센터 협의회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또 하셨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또 서울특별시 협치 자문관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유창복 성공회대 겸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구수하게 그 마을에 이렇게 어귀에 딱 들어가면 커다란 나무가 있잖아요. 그 그늘막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애들이 조물애기들이 재롱 부리고, 저는 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연상이 됐는지, 그게 마을이 아닌가 싶고, 그런 기운들이 이 21세기 이 복잡한 도시에서 어떻게 삶의 일상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처럼 여유처럼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소박한 심정에서 다들 어렵게도 마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결로 행정이 몇 년 전부터 마을을 하겠다고 막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특히 광역이 민선 6기 때 나섰죠.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 조금 일찍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는 바람에 광역으로는 정책으로 좀 일찍 간 편입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 선생님처럼 민간에서 또 지속가능협처럼 오래전부터 마을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을 했던 분들이 걱정이 많았어요. 정부가 나서서 마을이 될까? 자, 대등마을도 번거로워지고 싸움만 생기는 거 아니야? 그 정부 돈이 들어와가지고 마을 잘 되는 꼴을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걱정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마을 정책을 처음 시작할 때 논쟁이 붙었어요. 나라 돈이 독일까 약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반. 네, 저는 주저없이 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이다 독. 그래서 정부도 안 받고 하는 게 최고다. 근데 또요, 동네 지역에 돈이 많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드니까 이웃들하고 뭘 함께 해보자라고 마음이 안 나요. 없는 사람들이 더 바쁜 거 아시죠? 백수가 과로 사간다고. 살라고. 시간이 남아도 살기가 힘들면 마음 내기가 잘 안 돼요. 근데요, 여러분, 병원에서 지어놓는 약이 그게 다 사실은 독입니다. 독성이 없으면 약이 안 됩니다. 차나 끓여 먹지. 아, 그렇구나. 나랏돈이라는 게 독인데 이게 잘만 쓰면 약이 되는데 요걸 잘 쓰기가 쉽지가 않아서 몸도 망가뜨리고 멀쩡 건강한 사람도 망가지기도 한다. 참 위험한 물건이지만 잘 써보자 뭐 이런 생각들을 7년 전에 정책으로 마을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토론을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한 7년 동안 했더니 한 15만 명 정도가 서울 시민이 참여를 했고요. 또 참여할 때 혼자 덜렁 오지 말고 꼭 3사람 이상 손붙 들고 오라고 했어요. 그것도 시민단체 활동가 말고 동네에 사시는 우리 평범한 주민들, 아주머니들, 애들, 청소년,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이웃들 3사람이 손잡고 오면 그렇다고 정부에서 돈 많이 주니까 200만 원, 300만 원 그거 어디다 갖다 붙인다고 그래놓고 내라는 소리는 왜 이렇게 많은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소소하고 만만하게 이웃들하고 손 내밀고 수다라도 떨고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삼아보자 해서 한 15만 명, 한 5,500 주민 모임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바로 이 사람들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기 점 찍힌 저 점들이요 다 3인 이상 손붙들고 온 주민 모임들입니다. 어떤 데는 30명이 손붙들고 와가지고요 300만 원 받아가지고 있어요. 누구 코에 붙인다고 그걸. 근데 저 모임마다 연결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우리가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오지랖이라고 부르죠. 오지랖. 오지랖이 넓은 동네 왕언니들 여기 계신 분들. 딱 보면 아무데나 써 있습니다. 왕언니. 이런 분들이 이 모임 저 모임을 다 연결해서 붙여서 그만 싸우고 우리 해보자. 같이 힘 합쳐야 일 된다고. 니들끼리 해봐 일 안 된다고 이거. 이렇게 설득도 하고 부모도 주고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 모임이 마을 모임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크게 만들었으니까 정부도 2천만 원도 받아오고요. 심지어는 2억도 받아오고요. 합심을 하니까. 이렇게 사업도 커지고 우리가 조금 협심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협동을 하니까 성공적이구나라고 하는 소중한 경험들을 조금 저 점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도 조금 마을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정부가 행정 관료들이 전쟁 이후에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막 앞서서 나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87년도 우리 광주가 중심이 되었던 민주화운동을 이후로는 주로 시민사회, 관료 정부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우리 살길을 밝게 하고 우리 미래를 만들 거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요새는 좀 어때요? 요새는 그 시민단체들도 힘이 좀 많이 빠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바쁘기도 하고.
이제는 시민단체가 나서가지고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다 안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시민단체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속가능협은 일찌감치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디에 있을까를 알아차리죠. 결국은 일반 시민, 일반 주민이 자기 사는 동네에서 자기 사는데 꼭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로부터 이웃들과 협업하면서 풀어갈 때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운동이었던 거죠. 이게 단체장들이 이거 괜찮네? 정책으로 가져갔고요. 민선 5기 때 기초단체장들이, 민선 6기 때는 광역단체장들이 기초에서 하는데 우리 광역 전체 다 하자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만 해도 한 15만 명이 이웃들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결국은 나를 위한 길이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협동을 시도하는 흐름이 생기게 된 거죠. 저는 이거는 당사자가, 활동가가 아니라 당사자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 주체로 등장한 거다. 대단히 중요한 변화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해서 한 7년 동안 15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래도요, 가만 들여다보니까요, 15만 명이면요, 서울에서 인구의 한 1.5%밖에 안 됩니다. 평범한 시민, 주민이라 그랬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그래서 동네에서 조금 설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열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뭐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귀가 얇고요, 성급한 분들이에요. 뭐 얘기를 하면요, 그걸 참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에? 같이 하자고 끌어 당겨야 돼.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함께 하니까 되더라라고 하는 사례는 만들었지만 쟤들끼리끼리 모인 것 같아요. 마을이라는 건 원래 끼리끼리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아는 사람하고 시작하지. 주차하다가 싸웠더라도 그 아줌마하고 하는 거지 뭐 모르는 사람하고 합니까? 녹색 어머니 왜 이거 하다가 추우니까 차 한잔 먹다가 담임 뒷담화하면서 급격히 친해지잖아요. 그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마을. 그래서 마을은 원래 끼리끼리 하는 거다. 근데 그 끼리끼리를 넘지 않으면 그 끼리끼리 노래 못 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선 사람끼리 오순도순 재밌게 하는 것만으로는 그 모임도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어려움이 부닥칩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거나 쟤네들 몰라, 동작하고 친하대. 아이고 저기 뭔가 분수하고 친해서 뭘 많이 주나 봐. 이런 소리를 들어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자. 아까 우리 대표님이 이해관계, 저는 너무나 절실하게 우리끼리 즐거워서가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다른 동네 사람하고 이해관계로 애가 하면 너도 좋자네, 이렇게 함께 해야만 지속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성산마을 25년을 하면서 너무너무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끼리끼리를 넘어야 합니다. 청년은 어르신하고도 하고, 여성은 남성하고 하고, 경제는 복지하고 하고, 의제와 세대를 다 뛰어넘어서 협동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고요. 더 결정적인 거는요, 요새 노인 문제 노인과에서 해결 가능하지 않으시죠? 노인 문제요. 지금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 이게요, 현대 문제는 한 과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노인 문제요? 노인과에서 절대 해결 안 돼요. 노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잘 못 드세요. 하루 죽기도 어려워요. 끼니 치운다고 답되지 않아요. 이가 상해서 못 드세요. 그럼 이웃이 먹기 좋은 거, 먹거리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요, 말동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운동도 하셔야 돼요. 이건 다양한 과와 자원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노인 문제라는 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현대 모든 문제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자원과 솔루션들이 연합해서 작전하듯이 협업하지 않으면 어떠한 공공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뭐 청년 문제니까 청년만, 우리는 사회적 경제만, 이게 답 없다. 근데 지금 대체로 시민단체들은 자기 일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협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별로 시민으로부터 존중이 갈수록 떨어져요. 이건 넘어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을 줘야 그 사람이 참여하고 그래야 이 모임이 지속 가능하다고. 그래서 요새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의 가장 지름길은 협업입니다. 융합입니다. 다른 솔루션, 다른 활동, 다른 자원들이 협업을 해야 합니다. 좀 더 나가면요, 저는 경제화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1.5%라고 그랬는데요. 3교대 하는 사람이 마을 모임에 못 갑니다. 그렇죠? 바빠서요. 백숙 바로 산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 찾으러 다니느라고요. 동네 모임에 나올 여력이 없어요. 이 바쁜 사람들도 동네 모임에 참여하려면 어느 한 모임에서 뭘 물건을 만들어요. 아이고 그래 어차피 내가 이마트 가서 사 먹을 거 여기서 사지 뭐 저거 먹고 죽게 하겠어? 어차피 사 먹을 거 동네에서 만든 거 사 먹는 행위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활동이 경제화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쉽게 참여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끼리끼리를 넘습니다. 그래서 경제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 능력과 지속 가능한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대표님은 1학년은 관계, 신뢰고 2학년은 공동체고 3학년은 사회적 경제라고 딱 정리하셨어요. 저는 그거 25년 동네 40살에 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제가 대표님 말씀을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동네에서 신뢰관계를 기초로 마을 공동체에서 경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전 이 중에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챙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 챙기는 거, 돌봄이죠. 이 돌봄은요, 동네에서 할 때 훨씬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왜? 신뢰하는 관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돌봐줄 때 훨씬 좋거든요. ጨ파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 관계에 기초한 돌봄 산업이 동네에서 경제화 되기가 가장 좋은 산업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거 내셔널 글로벌 영역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어린이집 사태, 유치원 사태 많이 보시죠? 자살도 하고요. 신뢰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로컬에서 돌봄 산업을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지속 가능성의 목표다. 두 번째는 저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재생 에너지는요, 동네에서 생산해서 동네에서 나눠 쓰자라는 게 재생 에너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돌봄 산업과 재생 에너지 산업은 동네에서 잘할 수 있는 산업이고, 이걸 잘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일자리가 생겨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처음부터 일자리 얘기하지만 그거 잘 안 늘어요.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없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하던 짓을 해야 그 일을 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안 하던 짓이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에요. 결국 동네에서 사람을 챙기는 일, 그동안 잘 안 챙겼는데 챙기면 그 사람을 행복하고 챙기면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돌봄 산업은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챙기는 복지면이고 그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지와 일자리가, 복지와 경제가 함께 가는 로컬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생에너지는요, 태양광 판넬만 다는 게 재생에너지 산업이 아닙니다. 발전 설비를 갖고요, 그 설비는 축전을 해야 된답니다. 볕이 좋을 때 축전했다가 전기를 많이 쓰일 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 에너지 생산 관리 설비라고 합니다. 이 설비를 공동체가 자산으로 취득하면은 자산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문중 비결이 뭔지 아시죠? 화목한 문중은 다요, 문중 자산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같이 뜯어먹을 게 있고. 그러면 10번 싸울 거 2번밖에 안 싸워요. 그리고 싸워도 화해하는데 열흘 걸리고 이틀 만에 화해해요. 왜?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야 되니까. 그 나무하는 뒷산이 문중자산입니다. 그걸 공동체 자산이라고 해요. 이거요. 공공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자산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 들어요. 부동산 값이 뭐 한두 푼입니까? 없는 자산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있는 자산을 우리 거 만드는 건 너무너무 힘든데 아직 없는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생에너지 자산입니다.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발전 설비를 공동체가 자산화하는 겁니다. 그거면 그거 같이 뜯어먹겠다고. 뜯어먹겠다는 표현이 조금 안 좋네요. 조금 세련된 말로 같이 사용 수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을이 오래갑니다. 자산화 중요합니다. 경제화, 자산화. 이게 다 돌봄과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거고 지역, 로컬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마 지속가능협의회는 이미 생태라고 하는 지평을 이미 10년 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에너지 문제 혁신 없이 생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태마을 10년, 앞으로 10년의 화두를 이미 10년 전부터 잡으셨기 때문에 이제 생태마을은 1학년을 거쳤나요? 2학년인가요? 이미 3학년이신가요? 예, 이미 3학년이시군요. 그럼 빨리 경제화하고 자선하러 저는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이 연사 부르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좀 더 해야 됩니다. 예. 정부가 돈을 주는데요. 아까 제가 독이라 그래서 잘 써야 된다 그랬는데 정부는 주는 사람 편의대로 줍니다. 그 당연하겠죠. 팔자로 거기서 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 결국 우리가 낸 돈이긴 하나 세금 내는 순간 그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은 주는 자 편의대로 줘요. 서울시에는 과가 150개입니다. 150개 과별로 계획을 세워서 줘요. 환장하겠어요. 마을은요, 청소년, 복지, 문화, 사회, 경제 다 연결되어 있는데 다 따라준단 말이에요. 안 받을 수도 없고 반장이 너무 번거롭고 칸만입니다. 칸만. 그리고요,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전달한다라고 만든 센터들,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죠. 가만 보니까 거기도 칸막이야. 왜요? 돈을 주는 자와 전달하는 자는 똑같이 칸막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부서별로 예산 책정하고요, 부서별로 집행하고 부서별로 평가받기 때문에 부서의 칸막이를 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행정과 민간은 근본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관계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자원 조달할 수 있으면 그냥 우리끼리 하면 참 좋겠어. 근데 우리가 너무 가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받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는 정부도 고민합니다. 주는 자 편의대로 줬더니 성과가 잘 안 나와요. 아, 이렇게 줘도 되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칸막이 방식, 그리고 공모 방식으로 꼭 돈을 줘요. 자기네들이 기준 정해놓고 맞으면 주고 아니면 빼버리고 탈락시켜버려요. 이걸 지금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융합형으로. 그 다음에 공모 방식이 아니라 공론형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동네 모여가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동네 굶는 어르신들 1.5끼 드시는데 2.5끼는 늘리자. 이렇게 동네 사람이 공론을 통해서 합의를 하면은요, 정부는요, 중요한 정책 결정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동네에서는, 이거는 동네 헬스센터도 좀 끌어들이고, 동네 청소년들한테, 동네 청년들한테도 활동비를 좀 줘서 같이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로컬 푸드, 깨끗한 음식 만드는 분들한테도 음식을 해다가 동네 손맛 좋은 아주머니들 불러서 같이 요리 재밌게 해서 어르신들하고 다양한 영역의 자원들을 일일이 가서 받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공론장을 만든
지역의 주체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좀 이렇게 주면은요 많이 안 줘도 돼요. 그래서 예산이 절감될 겁니다. 덜 줘도 되니까. 예산 낭비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칸막이가 아니라 융합형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문제 해결의 핵심은 융합인데 융합은 절대 행정에서는 안 된다. 중간지원 조직도 안 되더라. 7년 동안 해보니까 안 돼요. 융합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주체가 저기 초록색으로 쓴 겁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주체가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자원이나 해법을 가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과정에서 비로소 칸막이는 허물어지더라. 이때 청소년과도 오고 노인복지과도 오고 공무원도 오고 기업도 오고 사회적 경제도 오고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오시고 동네 활동가들 다 오고 즉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원과 의지가 있는 주체들만 와라. 여기서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협동하자. 여기는요 공모도 없어요. 무슨 과 일일이 쫓아다닐 이유도 없어요. 오로지 해결해야 될 문제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마을운동도 전환하지 않으면 끼리끼리 못 넘어선다. 결국은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반대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을 초대할 수가 없어요. 맨날 우리끼리 가다가 정권 바뀌면 죽어야 돼요. 이거를 4년마다 반복할 거냐. 결국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끼리끼리 시작한 마을이 이걸 넘어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지속 가능하고 이쯤 되면 행정도 함부로 마을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보다 훨씬 주민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높다는 걸 인정해야만 행정은 주민의 뜻에 따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권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법이 보장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보다 민간이 훨씬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야만 그때는 아마 같이 끼자고 할 겁니다. 같이 하자. 이거 우리가 협치라고 합니다. 협치는요 지금은 행정이 주민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은 결국은 참여라고 해놓고 동원합니다. 참여와 동원의 차이가 뭡니까? 권한 없이 참여하라 그러면 그게 동원이 되는 겁니다. 권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 참여라는 얘기 안 해도 돼요. 권한만 주면. 알아서 들어옵니다. 그 권한을 어디에 줄 거냐? 그 공론장에 주면 됩니다. 다양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주체에게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딱 던지면 저는 거기서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진짜로 광주시 고위 공직자 오셨기에 이 기회를 틈타서 제가 좀 세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세게 대시를 했습니다. 결례된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실례지만 방금 지목하신 분은 고위 공무원은 아니시고요. 네, 오늘 발제 저희가 매번마다 여러 가지를 적었습니다. 뭐 협업과 융합, 활동의 경제와 복지와 경제에 대한 부분, 공동체 자산에 대한 부분, 참 여러 가지를 또 새로운 게 아니죠, 사실은. 몰랐던 거죠. 새롭게 좀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우선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가장 메인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 토론이 아닌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장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양새로 여성이 혼자라 또 쓸쓸합니다. 이런 자리는 늘 남녀 성비를 반드시 맞춰주시기를
그것이 미래지향적인 생태적이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요. 이름으로 여성. 네, 이름으로 필순 여성이 있는 걸로. 자기소개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마을에서 사실은 마을 사리의 대가님들 모시고 앞에 있는 저희들이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늘 말 많은 사람들 앞에 또 모셔놓고 그런데 같이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10년 동안 광주 2009년부터 10년 동안 진행해온 마을 만들기 또 마을 살이를 잘 돌아보고 앞으로 10년, 20년 후 광주 공동체가 구성원들 서로의 더 끈끈한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을 살이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행정은 행정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또 중간 지원도 중간 지원대로,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또 마을의 활동가는 활동가대로 다 또 자기의 역할과 몫을 고민하는 시점일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같이 정리해보고 각오를 다지고 뭐 이런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로 서로 옆자리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 인사 한 번만 나누실까요? 앞에 뒤에 다 서로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이 광주 미래 100년을 책임질 분들이니 네 얼굴에 낯빛부터 좀 환하게 오늘 토크 콘서트 첫 시작이 자기소개 시간이에요.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기로 사전에 합의를 봤어요.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는 땡땡땡이다. 그 땡땡땡에 맞는 단어를 각자 넣고 자기소개를 한 30-40초씩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여기서부터 돌아가는 걸로. 네. 순서가 정해져 있군요. 네, 저기부터 시나리오를 사실은 줬는데 제가 안 보고 왔어요. 네,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장 송용수 과장님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용수입니다. 아니 그 전문가분도 너무 많이 계시고 특히나 이 행정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그 자리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소개시켜서 드립니다. 네, 그 마을 가꾸기는 저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 아까 급격한 산업화 또는 이런 도시화를 되면서 많은 게 단절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가꾸기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자연과 사람 그리고 마을과 마을끼리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순서상 박필순 여성입니다. 네, 이름으로 광주도시재생 공동체센터의 마을공동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따 소개는 하겠지만 저는 이제 이 생태문화마을 전신이 내 집 앞 마을 가꾸기 2009년 10년 전에 같이 시작했고 같이 커온 필순입니다. 저는 지속가능 마을은 풀뿌리라 생각합니다. 풀뿌리는 이제 풀뿌리가 밟아도 튼튼하게 커오잖아요. 뿌리가 튼튼하면 질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뿌리가 있으면 질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속가능 마을을 지향하고 있는 뿌리를 만들고 싶은 필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자기소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남구마을공동체센터의 민문식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속가능 마을은 와서 보면 했거든요. 최고 교수님이 답을 주셨더라고요. 여기 하나 보이세요? 네,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 표지에 보면 알토리 107평을 써놓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돌아가는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주민들이 마을에 대해서 알고 토론하고 정리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게 이게 계속 알토리 107평이 돌아가는 마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교육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땡땡땡이다 뭘 넣을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어떤 경계들을 그 부분의 그 높이, 그다음에 경직됨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는 경계 허물기다 이렇게 썼고요.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낮추어야만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한 학습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썼고요.
저는 이제 광주교육대학교에 있으면서 현재 ESD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속협에서 최도상입니다. 네, 오늘 멋진 강의해 주신 네, 마을은 지주고 볶는 거다. 여러분 활동하시다 보면은 골치 아픈 사람들 있죠? 지금 막 떠오르는 그 사람, 그게 진상이라고 부릅니다. 저 진상 누가 안 잡아가나 하지만 정작 그 진상이 없어지면 멀쩡하던 사람이 진상질을 합니다. 진상 때문에 일이 안 된 게 아니고 진상이 진상 노릇을 하고 있어서 나머지는 멀쩡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진상 누가 안 잡아가나 하지 마시고 진상과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훨씬 몸에 좋다. 이걸 우리가 진상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법칙 안에 진짜 중요한 거는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진상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랍니다. 네, 저도 소개한 게 있습니다. 오, 이게 자꾸 돌아가요. 이게 고정이 안 되나요? 힘들어요. 네, 저는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는 잘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사실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는 정치다 했거든요. 처음 정치다를 주장하고 싶었는데 제가 의회 의원인데 이유는 마을 살이가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잘 되도록 거두는 일은 행정과 정치가 그 역할을 제대로 지지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그 지지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고 자꾸 후퇴시키는 역할을 정치와 행정이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는 정치다 했다가 아니야 진짜는 잘 싸우는 거야. 부부도 결혼을 하면 서로 잘 싸우는 부부가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마을살이에서도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는 자신과의 싸움도 있지만 옆에 오지랖퍼들끼리 모여서도 잘 싸워야 좋은 결론을 내는 것 같아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싸우자. 뭐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마음에 드시나요? 어느 분께 제일 마음에 드세요? 민문식 센터장님 팬이시구만. 또요? 진상 총량 불변의 법칙. 진상 총량 불변의 법칙. 저도 저것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 것을 포기하고 저걸로 네. 멀리서 왔다고 우리 광주교육대 교수님은 여전히 여기에서도 교수님이셨어요. 어려워요. 네. 다음번 이야기에서는 약간 쉽게 해주시면 엄청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요. 다 여기 오신 분 5분이 각각의 영역에서 정말 10년 넘게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자기 전문분 마을살이와 관련된 내공을 쌓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각각 10년 동안 특히 이제 광주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 10년에 돌아보는 이야기를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원래 시나리오 순서대로 정말 재미가 없어요. 뭐 행정의 과장님을 맨 먼저 세워놓고 과장님한테 잘 볼 일 있어요? 지속가능협의회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먼저 듣고 싶어요.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완전히 계획이 지금 틀어졌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지속협의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특히 이제 오늘 마을이 주제니까 마을과 연계해서 특히 학교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학교와 마을 사이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계의 벽을 낮추고 느슨하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 고민들이 저의 주요 과제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사실은 지금 현재 광주에서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실은 학교는 그 마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마을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 그 두려움을 극복시키기가 사실은 실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힘들다.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의 활동을 하면서도 가능하면 좀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시도로 ESD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계속 그런 모델 발굴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그런 좋은 사례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시청에서도 나오셨습니다만 저희들 그 다 같이 그린 앱을 활용해서 하는 작업들이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좋은 모델들이 막 발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강의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요. 학교에서 마을에 대한 관심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마을에 대한 지도도 그리고 조사활동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수업을 했었냐면 과거에는 선생님 마을 사진 몇 장 찍어다 놓고요. 그거 칠판에 붙여놓고 우리 마을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 그리고 우리 마을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가 앉아서 토의해보고 하는 정도 수업이었어요. 근데 우리 다 같이 그린 그 동네 만들기 사업 속에서 어떤 모델들이 나왔냐면은 이제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어디로 나가냐면 마을로 나갑니다. 실제로 마을을 돌면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마을의 부정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보면서 마을의 환경과 경제와 문화와 그런 요소들을 골고루 탐방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다시 교실로 들어와서 지도를 만들어요. 지도 내용과 방법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들이 이제 그 진지한 수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을 구별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실천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의 토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 우리 마을에서 누구와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될까? 그 고민들을 수업 속에서 같이 하고 실제로 그 도움을 받기 위한 조치들을 실제로 수업 속에서 해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신문 보도나 이런 데 보셨겠지만 많은 학교들에 부청장님도 가시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시장님도 직접 가십니다. 학교를. 또 어떤 경우는 청와대에서 편지가 오고 가기도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의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을의 문제, 학교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지만 도움을 받아야 될 것들은 서로 힘을 모아서 거기에는 주민도 참여하고요. 행정도 참여하고 관련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문제 해결까지 해내는 그런 과정에 실제 수업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제 시에서 다 같이 그린 우리가 앱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지만은 그 앱을 활용해서 하는 수업들이 교육 현장을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좀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학교 교육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구분을 사실은 암암리합니다. 아마 우리 환경정책과장님도 이건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왜 시가 나서야 하지? 이런 고민을 하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학교 사이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부분은 또 새로운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사이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살아있는 학습이 배경은 마을을 중심으로 저는 학교가 지속가능해지면 마을이 지속가능해지고요. 마을이 지속가능해져야 광주가 지속가능한 광주가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지속협에서 광주 지역에 한 교원들 30명을 데리고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그런 일들을 해 가려고 보면 지역에 리더 그룹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 그룹들을 우리 지속협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관리해 가면서 소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되게 타 지역에 비해서는 보호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지속가능한 광주가 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또 네. 의원님한테 야단받게 생겼습니다. 아닙니다. 희망을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게다가 학교의 가장 저같은 의원이 볼 때는 학교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 말씀 통해서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변화를 일궈가고 있는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난 척 한마디 더 드리면
광주시 행정의 모든 행정의 과정에 광주 관내인 초중교 학교 교육과정 배움을 품지 않은 학교를 품지 않은 행정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광주 초중고 교육과정 안에 그 배움의 과정 안에 광주시 곳곳에 마을을 품지 않으면 이 또한 제대로 된 배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교감하고 불꽃 튀어서 학교 공간도 그렇고 학교와 마을이랑 공간도 그렇고 학교와 마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청소년 시민들과 함께 뭐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에 우리 교수님이 가장 앞장서 주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이제 두 분 연달아 이야기를 같이 들을 건데요. 마을에서 지지고 복고를 잘 하셔서 어찌됐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지지고 복고를 누가 더 잘했는지 그리고 누가 더 뭘 어쨌든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네, 박필수님 먼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혹시 한세봉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게 잘못한 거고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이시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생태문화마을이 전신이 이름이 이제 광주시가 마을이라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본 것이 이제 내 집 한 마을 가꾸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소한 거죠. 마을자가 들어간 사업이 처음으로 2009년 1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제가 그때 이제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차인데요. 그 제가 2018년 6년부터 쭉 한세봉을 하다가 2008년 이맘때에 그 한세봉에서 숲에서 쭉 내려오는데요. 그 이게 노란 이 논자락이 노랗게 익어가지고 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여기가 너무 이렇게 이쁜 것이 있었네 이렇게 딱 하고 내려오는데 두 분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이 수확하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괜히 말을 걸었죠. 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농사를 지셨네요. 평생 이제 지신 거예요. 아시겠죠? 일곡 택지지구가 20년 전에 이제 개발이 될 때인데요. 개발되고 나서 다 논밭인 것을 거의 아파트로 바꿔 지속까지 못하죠. 근데 거기에 4마지기만 딱 논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농사를 30년 동안 지고 계신 노 부부를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죠.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할아버님이 중요한 저한테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농사를 작파하고 싶다. 전라도 말로 작파하고 싶다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수원의 칠모산과 강화도 매화마름이라는 논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좀 갖고 보고 싶다는 마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늘의 계시처럼 딱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겨울 내내 먹고 있다가 거기에 있는 한살림이나 이런 단체들하고 숲사랑의 단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업이 딱 떴어요. 2009년에. 그래서 이 사업을 주민들한테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모 심고 피 뽑고 벼 보자고 한 일이 10년 전에 모를 처음으로 심어서 올해 5월에 제가 10번째 모를 심었고요. 내일 10번째 벼백이랍니다. 네, 우리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내일만 갖고 있어 생태문화만 하고 지금은 또 지속가능한 마을로 선정이 돼서 이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노래 우리 여기 앉아 계시네요. 멋있게 앉아 계신 우리 북림 씨가 본때를 보여주도록 앞으로 노력을 했을 거고요. 저는 그 과정에 이제 이 생태문화마을 해오는 과정에 고맙게도 이 푸른강주 21 지속협에서 이제 뭐 활동가로 성장해 온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5년 정도 되니까요. 갑자기 마을 전문가 박필수 막 이렇게 쑥스럽게 전문가는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문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오면서요 그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공이 좀 쌓여가지고 제가 그 광산구의 중간 지원 조직에서 돈을 또 벌다가요 그만두고 내공이 좀 쌓였는지 프리랜서로 한 2-3년 동안 먹고 살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태문화마을 하면서 공부하고 또 우리 최보일생이나 우리 민물센터이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배운 것들을 해온 과정에 마을에 애정이 너무나 생겼고 이 과정에 공부한 것을 잘 써먹어서 제가 이혼 안 당하고 3년 동안 그
프리랜서로 잘 하다가요. 광주는 프리랜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요맘때 딱 또 1년이 됐네요. 지금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에서 마을 공동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연으로 제가 생태문화가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거 오늘 10년이라는 게 괜히 올해가 굉장히 벅차고요. 또 내일 별배기 할 때 또 다른 마음으로 이 생태문화 마을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최조선 교수님은 10년의 과정에서 교사들이 관심 가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뭔가 교육의 변화가 있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박필수님은 마을살이 잘했더니 내가 밥벌이도 되더라. 요게 핵심. 네, 웃기려고 아무도 안 웃으시네. 사회자가 잘못했습니다. 박필수님 아무튼 10년 동안 너무너무 애쓰고 같이 한 일이 많아요. 2009년도에 쌀 농사 지어가지고 저한테 누나 내가 농사 지었어 마을사람들에서 그 쌀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네, 민문식 선생님. 네. 또 2009년도가 내 집안 마을 가꾸기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을 텐데요. 제가 첫 사업을 했어요. 첫 해 5팀을 뽑았는데 제가 5등으로 턱걸이로 바로 선정이 됐어요. 제가 1등 했습니다. 제가 5등 헷갈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입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푸른광주 20을 협의를 했는데 어떤 거기를 통해 가지고 내전을 가꾸기라는 사업을 통해서 입문하고 주민들하고 이제 재밌게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계기로 해서 도대체 마을이 뭔가, 공동체 뭔가 이런 또 고민을 하던 차에 저도 얼떨결에 마을 만들기 무슨 전문가로 같이 뭐 참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성장을 같이 했던 거죠. 그 역사를 기회를 같이 했던 것을 좀 보람을 좀 갖고 있고요. 저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2012년도부터 남구에서 주민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지원조직 역할을 맡는데 제가 많은 어떤 사업들 중에 특히 비중 있게 권하는 사업이 바로 생태문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과는 좀 다른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다른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이라는 느낌으로 좀 구조가 됐달까? 라는 느낌이 드는데 생태문화 마을은 말 그대로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좀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바탕이 있고 또 유기적이고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 속에서 좀 제일 많이 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안 나오는데 남구가 굉장히 많이 선정이 됩니다. 그런 게 좀 있죠. 네, 어쨌든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생태문화 마을 사업을 통해서 배출된 팀이 한 333개 팀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 두산베어스 팀이 있죠. 두산베어스가 굉장히 강한 이유가 화수분 야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백업들이 그 일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에 광주에 두산 같은 어떤 화수분 마을 만들기를 하는 역할을 하는 데가 딱 저는 생태문화 마을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요. 여기에서 대비한 사람들이 거의 마을에서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저는 굉장히 큰 강점이자 자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 오늘 자리에서 담지 못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실패담이 있을 거며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서운해서 등 돌린 적이 있었을 것이며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막걸리 잔에 눈물을 쏟았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년 동안에 나 저 인간 때문에 살아 하고 보고 싶은 그 수많은 얼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세 분 다. 근데 세 분하고는 또 다르게 행정의 위치에서 오늘 마을 만들기 10년 이 자리에 하시고 싶은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마을 가꾸기야 항해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항해정책과장으로 와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좀 사실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한번 봤더니 뭐 도시 생태, 그 다음에 뭐 도시 텃밭, 그 다음에 도시 정비 이런 부분이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봤더니 사실은 이제 일부 녹화하는 부분이라도 도시 정비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는데 도시 텃밭하고 과연 우리 항해와 무슨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마을 가꾸기 대부분 사업들이 도시 텃밭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만히 봤더니 상당히 우리 항해 쪽 관계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 도시 텃밭은 공항지나 이런 데를 녹화해서 거기에 있는 어떤
그 환경 문제, 대기 문제라든가 요즘 토지 열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또한 온실가스를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먹거리를 가까운 데서 해결할 수 있음으로 해서 로컬 푸드 이런 데서 온실가스를 또 저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 그 마을 가꾸기가 한계하고 아주 밀접하다는 걸 제가 인식을 해서 사실 여기 와 계신 분들한테 한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우리 환경하는 사람 또 우리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좀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 있냐면 이게 좀 그 강주시 또 이렇게 도심지까지 좀 확산이 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미진하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욕심 말씀 안 하시면 거짓말하고 계시네 하려고 했거든요. 네, 행정은 당연히 뭔가 이게 정책으로 돼서 예산 투여하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라고, 우리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거 조그만 거 하나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꼼지락꼼지락 합니까? 거위가 호수에서 오리발 젓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년 후에는 아마 송영수 과장님이 인정하는 이 10년이 또 쌓이니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시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동안은 10년 동안 마을 만들기 10년에 돌아보면서 회고담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마지막 주제예요. 오늘 토크에. 그런데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제 유창복 교수님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한 말씀씩 해주실 건데, 이제 마을 만들기 10년,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더 잘 이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의 한계, 또 그동안의 부족한 점을 딛고 그동안의 성과를 더 크게 어떻게 확장할 건지, 그래서 어떻게 더 키워갈 건지 아마 한 말씀씩 해주실 것 같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함께 하신 분들도 나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건 제 맘대로라. 이제는 제 맨 왼쪽 옆에 가까이 계시는, 계속 마이크를 처음부터 드리고 싶었는데, 네, 우리 민문식 선생님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 내 집안 마을 가꾸기로 시작해서 333개 팀이 발굴이 됐고, 지금 보니까 광주시에서 마을 사업을 하는 팀이 뭐 600여 개 팀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처음에는 마을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거예요. 300만 원짜리 사업, 500만 원짜리 사업, 텃밭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그 말 그대로 공모 사업이라는 구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끌려간 거죠. 그렇게 끌려가다가 사업을 했는데 그게 좀 단련도 되고 경험도 쌓인 것 같아요.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기시고 내공도 많이 쌓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속협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마을이라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을의 코디네이터도 배치하고 협치하는 구조로 마을에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 학부모,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자치위원회 등등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마을의 문화를, 생태를, 지속 가능한 삶을 논하는 쪽으로 굉장히 좀 진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실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전히 마을 만들기는 사업이 많아요. 광주시에서 하는 사업만 10몇 가지가 있잖아요. 사업에 치일 정도로 사업은 부족하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한 조직이 사업을 하는 영역을 좀 하루빨리 뛰어넘어야겠다. 근데 이게 마을로 보고 다양한 주체가 둘러앉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협치하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이게 단순하게 자치의 차원으로, 협치의 차원으로 문화를 만든다고 해서 틀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건 문화여야 되는 거. 이게 토론하는 문화,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문화, 묻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의 어떤 방향의 실마리가 저는 지속가능한 마을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생태문화 마을 사업의 저변을 이쪽에 좀 포인트를 좀 두고 하나의 모델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네. 중간 지원 조직에 계시니까 그렇게 또 역할을 하시겠다는 각오이기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을을 그렇게 잘,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 일이. 함께 하신 분들 중에요, 한 두 분, 여기 중간에 몇 분 정도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시간이 저희가 한 5시 전후로 해서 끝내긴 할 건데, 10년은 못했지만 3년 했는데 마을에서 죽겠다.
이것도 괜찮고 나 몇 년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좋다. 자랑도 좋습니다. 말씀하신 기회 몇 분 드릴 테니까 준비하고 계시다가 네네 안 죽게 있어서 안 해도 되시는 분 말고 나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 두세 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2, 3분씩 말씀하실 기회 드리니까 빼지 마시고 이럴 때는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이제 자치구 중간지원직에서 우리 민문식 센터장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광주시 전체 현재 도시공동체,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에서 마을공동체를 총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아니 좀 부담을 갖고 발언하시라고 제가 막 이러고 있습니다. 네, 박필순 선생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행태문화 마을이 또 지속가능 마을이 잘 됐으면 바라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가 지금 7살에 시작해서 10년이 됐으니까 16살이 올해 청소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마을에서 시작할 때 7살 친구가 지금 중3이 돼가지고 중2도 벗어나서 중3인데 이 친구가 제가 초등학교 딱 들어가서 1학년 돼서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야 우리 동네 와봤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논을 보면서 뭐냐면 지금밖에 없더라. 야 우리 논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자란 말을 이 7살, 8살짜리들이 쓴다는 것은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을이라는 경우, 우리 동네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저는 지속가능 마을은 우리의 자라는 아이들이 5년, 10년 정도 되고 나서 이 어릴 때부터 이게 자라나서 우리 동네를 우리 동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이 일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좀 아까 광역센터의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그 지도협의회도 같이 좀 상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지속가능한 발전 협의회라는 것을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오늘인가 어젠가 이렇게 또 선포하셨잖아요. 이 광주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습니다. 환경도 있고 뭐 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네에도 아까 똑같이 우리 이창호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깔때기처럼 동네는 다 있습니다. 그게 삶이고 생활이 이루어지시는 곳이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역의 의제, 광주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광주 의제가 있다면 우리 동네마다의 저는 의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제가 약속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동네가 이렇게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가 하나 정도는 한번 지켜볼까요? 인사를 나눠봅시다. 또 좋습니다. 늘 보면 우리 인사합시다. 친해져서 공동체 만들고. 또 하나는 쓰레기는 버리지 맙시다. 재활용은 꼭 합시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버스를 우리 동네 버스를 꼭 타고 다닙시다. 우리 동네에 오면 30km로 천천히 다녀서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안전을 함께 돌봅시다. 이런 것들의 저는 약속을 동네마다에서 통해서 하고 그 약속을 정하는 것을 몇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마을 총회라든지 마을 공론장을 통해서 여러 사람, 학생들의 의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의견, 또 경로장의 의견, 아파트마다의 의견, 또 통장님의 의견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동네가 지속가능한 마을이 되려면 그래서 광주는 95개 동이 있습니다. 95개 동이 그런 약속 내지는 의제 브랜드들을 좀 정해가지고요. 혹시 이 지도 갖고 계신가요? 펼쳐보시면 아까 95개 동에 그간의 10년간의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는 10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지도가 95개 동의 우리 마을 약속,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켰으면 하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지도가 나오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막 사회만 봐야 되는데 발제할 시간, 그러니까 토론할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드려요. 저 뒤에 사진 들어와서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네, 다 안 하신 분들은 뭘까요? 전 되게 근데 저기가 서부 마륵공원에서 활동한 사진들인데 저 마륵공원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일부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기 참여했던 분들이 그렇게 해서 공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한다는데 저걸 보면서 생태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10년은 뭘까 생각해보면 제가 2000년에 첫 아이를 낳고 내 광주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살아가지만 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면 어렸을 때 뭔가 고향 같은 그 여름철에 소나기가 쏟아지고 나면 폴폴 흙내음 있죠, 흙바닥에.
그런 향기가 나는 그 뭔가 이런 추억이 마을 안에서 내가 사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뭐 이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저 활동한 저 아이들은 저런 추억이 만들었을 것 같아서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고민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계신 우리 최도성 교수님. 저는 어차피 이제 학교 교육과 연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또 그 부분과 관련된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학교와 마을과 연계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학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학교가 밖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마 완전한 마을 속의 학교로 정착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마을 속의 학교 그리고 학교는 마을과 교육 공동체로서 묶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그 마을 교육 공동체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 아무래도 좀 심화 있게 진행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학교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꾸로 마을의 입장에서도 학교를 바라보는 생각을 조금 좀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학교는 들어가면 뭔가 벽이 느껴지고 어려워지고 그렇다는 것을 마을에서 학교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아마 마을에서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도 과거에 비해서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식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학교만의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마을과 학교가 동시에 벽을 낮춰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래야만이 진정한 그 마을 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업에서 학교를 여기다 집어넣기 시작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8개 정도 학교들이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거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마을과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그 선정 단계에서부터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마을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잘된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아마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간에 마을과 학교가 공동된 목표를 향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정말로 마을의 중심이 학교가 될 수 있고요. 또 학교가 마을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아마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지소기업이 그동안 중요한 역할들을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이것들이 지금은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협치의 도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회장님이 그 강연하실 때 이게 지속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경험이 될 때까지는 이 과정들은 반복적으로 지속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8개 학교가 그리고 내년에는 10개 학교가 이렇게 해가면서 또 했던 학교들이 또 계속 반복해서 노하우를 축적해가는 과정들 사업 자체의 지속성도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간에서 우리 지소기업이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간다면 아마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행정하고 오늘 중요한 발제해 주신 유창복 교수님 남았는데요. 두 분 말씀 듣기 전에 두 분 아마 행정은 이렇게 우리가 해볼 테니 함께 합시다 이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 유창복 교수님께서는 이제 전국에 여러 또 서울의 상황 사례가 있으니 광주가 좀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언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자, 손 들어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나 이것이 이렇게 힘들었다. 나 근데 이렇게 잘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 오지랖 언니가 한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아, 네네. 한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소개도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농성 일동이 주민 사랑의 빛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조영수입니다. 저는 우리 마을 자랑을 좀 할게요. 저도 그렇게 우리 앞에서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처럼
내놓고는 안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푸른 강주 20일 일이 할 때부터 마을 일을 했었거든요. 진짜 오늘의 주인공이시구만요. 네, 그래서 일을 했는데 열심히 참 미친 듯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도 왔습니다. 저희 동네 그 도시재생 사업에 그 마을 비전을 미리 교육하고 해가지고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었고요. 또 금년도에 또 그 주민주거용 그 지원회가 또 200억이라는 도시재생 사업에 그 큰 돈을 저희들이 공모 선정해갖고 확보했고 동네 소규모 골목 재생 사업으로 또 사업을 해서 총 304억을 지금 품 안에다가 안고 일을 시작합니다. 시원.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뜻도 이루고 있는데 저는 아까 우리 최 교수님 그 말씀에 한번 좀 거들어서 조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까 싶네요. 저희들이 학부모 활동을 할 때는 그 또 학부모로서 그 굉장히 열심히 같이 일을 했거든요. 이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23%나 됩니다. 인구 9,000명 되는 데서. 그래서 이제 마을 일을 하다 보면 솔직히 일할 사람이 없어요. 아까 우리 서울서 오신 교수님이 뭐 바쁘게 살다 보면 그분들이 가로사 한다 했는데 일터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은 마을 일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동네마다 우리 교육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주민은 항시 이제 모든 회의나 교육이나 그런 걸 밤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다양한 그 교육에 대한 식견도 많으시고 또 우리 초등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넓으신데 도저히 마을 일에는 한 번도 그들도 골라는 생각조차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만날 좀 불만입니다. 저희들이 학부모 활동할 때는 학교에서 요구하면 다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에서 진짜로 필요하는데 선생님들은 한 번도 안 나와주셔서 그것이 항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밤에 다 하니까 나오셔서 그 애기들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 그것도 해주시고 부모들이 다 직장 나가시고 그러면 애기들을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할머니들이. 그런 교육도 간혹 와서 한 번씩 해주시면 더 학교와 이리 같이 우리 마을이 더 같이 우리랑 그 테두리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선생님들 좀 나오면 쓸 것인데 우리 왕언니께서 교육감을 하셔가지고 너희들 다 나가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하다 보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만나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잖아요. 도대체 저 녀석들하고는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요. 교수님, 제자들 가르칠 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또 나 한마디 할란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들 주눅 드셨구만요. 시간을 계속 끌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두 분 남으신 분들 두 분 이야기 듣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제일 기대하는 분입니다. 행정의 역할이죠. 네, 과장님. 네, 그 행정의 역할은 뭐 지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독이지만 약이 되는 그림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을 가꾸기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패턴을 좀 약간 바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선 지금 현재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 그리고 특히나 젊은 층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온라인 쪽으로 접근해서 다양한 계층, 특히 젊은 층의 목소리, 젊은 층의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마을 가꾸기에 접목을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고 확장성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다같이 그린 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걸 좀 더 홍보를 하고 우리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적극 지원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온라인을 좀 반영해서 다양한 계층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이제 좀 요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환경적인 여러 가지 혈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라든가 열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마을 가꾸기 전체 사업을 할 때 좀 일시적으로 스며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을 가꾸기 할 때 사전에 우리 시에서 그런 그 교육이나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참여를 해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송영수 과장님한테는 요 손바닥 뜨겁게 박수를 한번. 그러게요. 자, 오늘 서울에서 먼 길 오셔가지고 멋지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귀한 말씀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유창복 교수님. 네, 그 저는 조금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지속 가능의 이제 핵심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자치라고 하죠. 근데 이제 흔히 자치하면 우리끼리 다 알아서 하는 걸 자치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조금 또 확대해야 된다. 행정을 주권자인 주민의 힘으로 행정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게 바로 저는 자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행정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 당사자인 주민이 공복으로서 행정을 어떻게 국민들의 행복에 유리하도록 잘 쓸 거냐 바로 이 힘이 자치력인데 자치의 능력은 가장 쉽게 가장 길게 쌓이는 장소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의 자치력을 잘 쌓는 게 핵심인데 저는 이거는 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법률적으로 주민 대표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은 주민 대표일까라는 데 의문이 있습니다. 지역에 조금은 소수를 대표하시기는 하는데 주민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점이 대체로 그분들도 인정을 하시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권한이 있느냐 실제로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봉사만 해야 되고 실제로 주민이 결정하면 그것이 일로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또 결정하면 예산이 자동으로 따로 붙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권한이 주민 대표 조직이 부여가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주민 대표 조직이 아니냐 또 이게 되어야 자치가 저는 제도적으로 확보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는 뭐 저만 해도 제가 사는 마포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면 잘 안 가게 됩니다. 잘 이렇게 정서적으로 잘 안 맞고 이렇게 뭐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계시긴 한데 이렇게 이 젊은 사람들하고 잘 호흡 잘 안 맞기도 하고 또 이렇게 큰 소리 한번 치면 소리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마을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등장하신 많은 분들이 주민 대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서울은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25명을 50명으로 늘려서 또 그것도 추첨제를 뽑습니다. 위원을. 동장님이 선정위원회에서 뽑는 게 아니고요. 추첨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면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추첨 대상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추첨을 어떻게 하냐면 연령대, 남녀 비율로 쿼터를 줘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은 그대로 잘 비례에 맞게 대표가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 기존의 위원님들도 처음에는 뭐야 우리를 좀 무시하는 거야? 우리가 혁신 대상이야? 이거 화를 내셨지만 주민 모두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체를 만들고자 하는 거야? 그럼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반대하기는 좀 그런데 오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조금 참여하시면 저는 법이 보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표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그곳에 조금 권한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간다면 진짜 오래가는 자치 능력이 생기고 그게 곧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서울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지금 다짐 삼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짐 삼아 이게 자꾸 소문을 내야 잘하고 있냐 물어볼 것 같아서 말씀을 보고 삼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도 잘 해보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발표했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권역별로 의견을 듣고 다니는데 그 중에 핵심 내용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동단위로 구성해서 주민들의 실제로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결정 권한, 예산과 마을의 의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거기에 돈까지 줄 권한까지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함께하는 자리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시의회 의원이잖아요. 저한테 좌장을 시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홍보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아까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는 정치다. 의회에 너희들이 뭐 할 거냐 뭐 이런 말을 막 다 하실 것 같아서 그 말 해라 하고 저한테 사회를 맡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큰 제가 가진 고민과 숙제는 10년 동안 같이 해오기도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의회에 들어서 행정을 보면서 다 같은 고민이에요. 마을에서는 사실 생태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생태적으로 마을을 뭔가 해보고 싶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긴 했어요. 뭔가 약간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동네에 애들이 발표.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뭘 좀 같이 해야겠구나 생각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옆집 사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 맨날 걸리네. 그래서 뭔가 돌봄도 해야 돼.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 한 해는 생태문화만 사업 한 300만 원 받아 할차겠는데 다음에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한 2천만 원 주면 이걸 다 같이 잘할 것 같은데 광주시는 꼭 쪼개가지고 줘. 네, 2천만 원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하나, 한 700만 원짜리 하나, 두 개를 또 욕심껏 신청해요. 문제는 그거 두 가지 하다 보면 정사에서 서류 작성하다가 내가 뭘 알겠다고 미쳐버리겠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부서는 칸막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게 마을에서는 좀 더 용이하게 하면 요새 머리가 터지겠어요. 행정공유 마을에서 이걸 하나로 좀 받아서 제대로 마을을 그게 되려면 이제 주민자치도 필요할 건데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좀 하는 것일 것 같아서요. 그거 뭔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완벽한 대안은 되게 어려울 건데 함께 지혜 모아주시고요. 여기 오늘 우리 광주교대학교 최도선 교수님 또 시 중간지원조직 자치구 여기는 지금 남구만 오셨는데 좀 광산구, 서구, 북구 다 계시잖아요. 자치구의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이제 환경정책과 광주시도 마을 사업하는 데 환경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죠. 사회경제과, 자체행정과, 여성 청소년 가족정책관실, 건강정책과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부서가. 그래서 같이 아마 우리 송명수 과장님이 혼자 안 하시고 그 부서들과 협업을 누구보다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융합 행정을 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한테 크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신 건 각오를 더 다지시느라 계신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계셔서 다 말할 맛도 났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고맙습니다. 한번 말해주세요. 서로한테. 네, 고맙습니다. 양쪽. 네. 네. 근데 마무리하면 되죠? 마무리를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요. 네,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도 자, 다 같이 구호를 한번 외칩시다. 어떤 구호를 하냐면 제가 이 구호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가 바로 나. 마을에서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화가 엄청 나면 전염만 없으면 마을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할 때는요 나만 없으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네가 바로 나 하고요. 네가 바로 하면 나 해주시고요. 광주가 하면 최고 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네, 자 같이 일어서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철학적인 구호입니다. 네가 바로 나는요. 자,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목소리가 작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네가 바로 나! 광주가 최고! 감사합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실 때 우리 저 수처에서 이제 마련한 작은 선물이 있거든요. 나가실 때 같이 하나씩 비누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실 때